첫 세미나리 기독교 교육 석사를 하셨고요. 이화여대 그림동화와 함께하는 조기영어 과정 전담 이화어학 연구소장, 제야국수 교육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조앤영어 연구소장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치부와 유치부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높으시고 전문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소장님입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이거 밀어놓고 이것만 넘기면 되죠? 네. 마이크 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책 개발 한 3년 했어요. 미련하죠? 제가 욕심이 많이 있어서 작가 한 명을 데리고 그림만 2년을 그렸어요. 왜냐면 한 사람하고 그려야 잘하든 못하든 이게 시리즈로 한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데 회사 같으면 지겨워서라도 못할 일인데요. 작품을 저는 일단은 좀 열심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 갑자기 이거 어디서 떨어진 사람이 혹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5년부터 한국에 와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에는 한 10년 유학생활 남편하고 이제 하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지만 이 교육 쪽에 유아 교육 쪽으로 논문을 썼고 또 한 10년 동안에 이 영어 동화를 가지고 계속 풀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워낙 또 많이 다루다 보니까 유치원에도 있었고요.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문지미디어 이런 데서 동화 가지고 이제 붐이 막 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명대에 처음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동화 스리트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강의도 많고 그래서 문희랑 연결돼서 동화책을 이제 한 그때부터 열심히 좀 풀어내고 이러다가 문진에 있던 중요한 팀들이 다 나와가지고 제이와이북스를 만들었죠. 네,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이화어학원이라고 올해 또 사업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한때 직영점만 한 40몇 개를 아주 크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키 멤버들이 전부 청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화어학원의 연구소장으로 한 또 5년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화여대 어린이영어 전문 지도자 과정 그걸 제가 맡아서 강의를 오래 했었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까지 있었던 5년간 있었던 회사는 제이와이북스입니다. 여러분 노부영 아시죠? 그래서 몇 분 안 계시지만 제가 보기 편하네요. 그래서 한 5년 또 열심히 동화책 워낙 제가 좋아했었고 또 지금도 우리 제이와이북스하고는 아주 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제가 사랑 많이 받고 일을 했었는데 또 워낙 재미있습니다. 거기 일도. 그래서 하다가 정말 이제는 저도 제 거 한 번은 만들어 봐야 될 이유도 있고 때도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용기를 한번 이렇게 내봐서 독립한 지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을요 제가 만들게 된 동기를 조금 좀 설명 같이 드리면서 해볼게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21세기 뭐 얘기하는데 ELT 교재 옛날부터 아시겠지만 회화책처럼 뭐 나오고 초등영어 회화책으로 쓰던 책을 애기들용으로 그냥 How are you? Fine, thank you 하던 책은 이제 정말 구시대 유물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지식사회 이러니까 영어 독서, 영어 논술 뭐 이거를 초등 때부터 막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고 영어 유치원에서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책을 읽는만이 하니까 이제 그런 책 갖고는 안 된다는 건 더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뭐니 해도 21세기의 베스트 책은 그림 동화죠. 이런 미국 작가들 직접 쓴 동화들을 수입을 했다는 면에서 문진이나 제이와이가 엄청난 공헌을 했고요. 지금도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책들은 정말 세계적인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노비용 같은 건 너무 멋지게 모아놨다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옆에서 이제 또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녹음 프로그램도 같이 들여다보고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건요. 너무나 아름다운 문학서지 학습서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문학서가 아닌 학습서로 그거를 학습서가 아닌 문학서를 순수 도서를 학습으로 끌어내다 보니까 좋은 건 정말
정말 패턴도 있고 다 좋은데요. 가다가 막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ELT 교재도 개발을 워낙 많이 이제 여러 프로젝트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요. 요일, 날씨, 시간, 장소, 뭐 가족, 숫자 이런 테마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숫자에 대한 영어도 알아야, 단어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영어라고 하죠. 소위 그런 걸 통해서 생활 속에서 안착하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이 다 필요한데 이거는 너무나 어센틱하고 너무 아름다운 동화인 건 좋지만 이 문학서니까 어거지로 요일에 관한 동화야 하고 끌어내기에는 요일도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든지 수준도 너무 철학적인데 영어적이진 않다. 무슨 표현인지 좀 전달이 되지만 그런 한계들에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뭐 이게 쭉 짜지만 아 이게 좀 부족하다. 이거 뭔가 이가 많이 빠지고 이게 영어 교육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 너무 아름답지만 빠져있는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레벨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요즘에 뭐 렉사일 지수, 무슨 리딩 지수, 그래서 초등은 이 지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수별로 가면 그 레벨도 리더들이 많아요. 그거 베이절 리더스라고 합니다. 그냥 레벨별로만 쫙 쌓아놓은 그냥 편안하게 갖다 막 쓰고 할 수 있는 연습용 교재인데요. 좋은데 그 책은 오직 리딩 레벨 그 한 단어가 몇 문장으로 몇 문장 한 문장에 몇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이냐, 내용이 얼마냐, 많냐, 적냐 이런 거로만 지수를 따지기 때문에 정말 초기에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테마별로 뭔가 정리를 해준다든지 어휘고 뭐고 접할 수 있는 패턴들이 너무 또 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정말 ELT를 아는 사람이라면 미국에서 뭔가 한국에서 진짜 여기 영어가 붐인데 미국에서 개발해줄 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었다면 저는 당연히 테마북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은 유치원 아이들이니까 패턴이 너무 중요합니다. 패턴 금방 없애지 마시고 패턴북으로 주십시오. 근데 패턴만 들어가지 말고 패턴이지만 한 번씩 뭔가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매년 뭐 미국의 도서관 학회도 가보고 리딩 학회도 가보고 다 저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정말 제가 필요하다고 저도 영어 시집살이를 한 15년 한 거잖아요. 17년, 18년 됐네요. 한 사람 입장에서 돌아다녀 보니까 테마북이 우리 답인데 뭐 사이언스 리더, 소셜 스터디 리더, 레벨도 리더 다 있지만 우리한테 맞는 테마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북은 누군가 해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름 제가 아주 오랜 생활 동안 영어 동화를 워낙 정말 미국에서부터 87년에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만졌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애기들 영어 동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감은 있습니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용을 해서 전 세계적인 작가가 만든 멋진 책은 아닙니다. 근데 테마북입니다. 테마북이면서 아이들한테 요일이면 요일, 날씨면 날씨를 하나씩 36개에 걸쳐서 다뤘다는 그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직할미는 테마북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직할미라 제가 일단 여기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테마 리더다 이러고요. 지금 이제 EBS에서는 테마 동화와 함께하는 영어 독서 지도 이런 강의로 지금은 제가 방송을 매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도 테마별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아이들이 요일에 관한 책, 동물에 관한 책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월이고요. 스토리북도 36개, 워크북도 36개. 근데 6개씩 한 대별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핑크 레벨, 주황색이 5세용이고요. 빨강, 파랑이 6세입니다. 그리고 연두색과 하늘색이 7세 레벨로 일단 5, 6, 7세 36개월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토리북하고 워크북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다 하이브리드 CD가 다 들어있는데요. 그냥 오디오 CD가 아니고요. 스토리를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고 플래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율동 선생님이 율동해주는 영상이 따로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북처럼 그냥 읽어주면 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이북도 안에 들어있고요. 또 똑같은 거를 오디오 탭에 집어넣으면 리딩도 되고 챈트도 되고 노래도 되도록 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매직할미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식과 생각이 함께 자란다는 말 속에는요. 아이들 영어 독서 논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참 어렵죠. 영어 선생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심지어는 일주일에 주 2회 수업 시간은 안 된다. 가격도 비싸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엄마들 눈높이대로 또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 양쪽 날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확신을
크면서 만들어져서 그걸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엄마도 키면은 그냥 워크북 쉽게 스티커만 붙이고 줄만 따라해도 되는 것 같은 정말 쉬운 워크북인데 이 안에 영어 독서 논술을 위한 솔루션을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사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지식인 양성이라는 말 의미에서 책 읽는 아이 영어 독서지도도 함께 가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너무 부담스럽게 하시겠지만 제가 가져가는 저의 지분은 그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의 그 교육 나눔을 위해서 쓰이기로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미디어까지는 부담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기꺼이 또 인쇄비는 되겠다고 하셨고요. 그런 나라로 갈 때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발비에 따른 제 지분은 좋은 뜻을 가지고 누가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돈을 드렸지만 제 집에서도 그래서 수익금을 그 사람들이 원금만 가져가는 선에서 나머지는 전부 좋은 뜻으로 쓰이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매직할비는요. 매직할비 말고 옆에 또 언어 활동북이 같이 따라붙는데요. 워크북도 마찬가지로 구현해주고 있는 목표는 5세는 알파벳하고 친근해지는 시기, 소리 패턴 듣는 시기, 6세는 문자, 음가를 배우고 문자를 배우는 시기, 7세는 유아, 논술, 라이딩까지도 건드려보는 시기인데요. 가능할지 한번 설명 잘 드려볼게요. 매직할비는 주제별 테마 동화라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일, 날씨, 시간, 장소 뭐 이런 건데요. 이 앞에 보시면은요. 이 주제하고요. 6세의 첫 번째 달 주제하고 7세의 첫 번째 달 주제가 같습니다. 여기는 hello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요. 여기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bye, good luck, 뭐 good day 이런 인사말이 들어가고 요 7세는요. bonjour, river, guten tag, hola, auschwitz 전 세계 나라의 인사말. 그러면서 나라 국기랑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통해 있다. 예를 들면 my body 그럼 my body만 포인팅하고요. 네,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거는 우리 손이 할 수 있는 많은 신기한 일들을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제가 통일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별 주제 활동을 하기에도 좋도록 꾸며져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뚜리아를 구현했다 이랬는데요. 애기들 영어 동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리듬, 라임, 리피티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미국 동화들 보면 애기들이 처음 만나는 동화는 영어는 소리 패턴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애기들 동화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Miss Mary, Mac, all dressed in black,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왜 Miss Mary Mac이냐면은 메리하고 맥이란 이름을 쓴 이유는 미스하고 이 맞아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첫 소리 패턴 만들어주고요. Miss Mary Mac이요. All dressed in black. 검정색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맥하고 블랙을 맞춥니다. 근데 왜 자꾸 이게 중요한가 했더니 그들이 소리 패턴의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니까요. 이거 이러더라고요. 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났더니 발음을 못하는데 앞에 무무무 하는 거랑 맥하고 블랙은 제일 먼저 입에 붙더라고요. 패턴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히꺼미 딱 마냥 클락 애들이 이렇게 정말 해요. 그래서 이 닭하고 클락, 디커리 닭, Jack and Jill went up the hill. 이것도 Jack and Jill went up the hill.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영어가 처음에 낯선 언어랑 친밀해지게 하는 비법이거든요. 제가 이 매직할비 전체에 걸쳐서 물론 미국에서 들어온 애기들 패턴부터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만 저는 테마별로 가면서 스토리 전체가 리듬이나 둔이라고 해요. 첫 소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끝 소리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패턴을 넣어주거나 하는 솔루션을 다 넣어놨습니다. I'm an ox하고 I'm a fox. fox. Good morning, more. Good afternoon, antelope. 이러면서 전부 라임 동화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저는 해본 게 삼성 영어 명작 동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엄마들이 다 아는. 처음엔 제가 그 애기들 영어 동화 작가로 활동을 좀 또 한 5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의 영어 동화 작가로 글 작가도 같이 좀 해봤는데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이 라임을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동화 이야기를 쉽게 쓴다고 쓰는 것 뿐이지 라임 살리는 동화를 미국 사람들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라임은 정말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국에서도 좀 쉬운 베이비 책들은 많지만 라임 살린 책들이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부 다 라임 동화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품 동화입니다. 36권이 그냥 형식만 그냥 성품이 아니라 패턴인데요. 우리 손가락은 요요도 해요. 젓가락질도 해요. 버터플라이, 나비 그림자도 만들어요. 손가락이 많은 일을 하는데요. 우리 손가락이 하는 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다 넣어놨는데요. 여기는 핵심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일단 요즘에 융화교육 EBS도 가보니까 인성교육 강화, EBS 방송국은 교육방송인데요. 그러니까 그 캐치프레이즈가 인성교육 강화 이렇게 다 어디다 써 있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한국도 세이펜이 뭐니 기구들은 많은데요. 아이들을 단어하고 문장 가르치는 도구로밖에 언어를 안 보고 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이들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그렇게 영어를 배우면 겨우 글때 쓸 때쯤 되면 영어라고는 넌덜머리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미국의 명품 동화를 읽고 애들이 영어 그러면 공부 이런다는 게 참 슬픕니다. 적어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을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패턴북이지만 헬로 인사한 다음에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인사하세요 이런 내용들을 마무리를 다 해놨어요. 팩트와 인포메이션만 가져가는 영어가 아니라 좀 마음이 만져지는 언어를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제가 올해 프론티어 스쿨을 제가 3군데를 해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LCI라고요. 서면에 아주 큰 영어 유치원이 있어요. 영어 유치원에다가 아주 잘하는 제 아는 분이어서 한번 써줘. 5세, 6세, 7세는 미국 교과서 쓰니까 5, 6세만 한번 써줘 하고 부탁을 했고요. 하나는 대전에 있는 아주 큰 전원 유치원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다 부탁을 해서 일반 유치원에다가 쓰게 하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에다 부탁을 해서 그냥 영어 모르는 선생님들 한번 써보도록 프론티어를 제가 그렇게까지 60분에서 해봤는데요. 의외로 재미있는 반응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애들이 일주일 내내 그 노래만 부르고 다니고 아이가 책을 이렇게 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어요. 정말 뻔하기만 하면 안고 다닐까? 마음이 만져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애들이 노래를 다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일주일 내내 그 노래만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제가 들었는데요. 좀 만져지는 게 여러 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엔 영어 수업이 일주일에 2번밖에 없다 그러는데 조금 다른 제안인데요. 혹시 유치원에서 아이들 성품 수업, 인성 수업 하는 시간이 있으면 아이가 영어 시간을 이걸로 활용하셔도 전혀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품을 위한 커리큘럼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요거는 제목, 스토리 제목, 요거는 주제, 테마고요. 요거는 언어적인 솔루션들을 다 넣어놨고요. 요게 바로 성품 주제입니다. 리스펙트하는 거, 감사하는 거, 자존감을 높이는 거, 이런 식으로 케어, 돌봐주는 거, 성실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서로 협동하는 것에 대해서, 친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품 동화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동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5세는 밀린 벤인데요. 요 인형이 요즘 혹시 앤토니 브라운 책 아십니까? 그래서 이 앤토니 브라운 구석구석에 동물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이 동화도 5세 보면은 이 사자 인형이 아이에게는 집착 관계예요. 이거 아이가 이제 트랜지션 업직이 필요한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 인형과 오리자마가 얘가 다니는 데마다 어디로도 구석에 숨어서 등장을 계속 하도록 넣어놨고요. 요거는 슈퍼맨 좋아하는 6세입니다. 등에 보자기를 쓰고 항상 이 해적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슈퍼맨하고 돌아다니는 그 아이를 모습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7세 누나는요, 안경하고 이 가방이 이렇게 세트입니다. 그래서 멋을 한참 부리면서도 이제 공부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는 이런 베니, 빌리, 베티, 베어예요. 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넣어놨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4세형 교재도 지금 이제 원고 상태지만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니 패밀리가 등장하는 캐릭터 동화입니다. 그래서 원에서 원하면요,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붙이고 또 이거랑 관련된 알파벳 그 캐릭터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스토리북 먼저 잠깐 볼게요. 스토리북은 여기 바로 이제 스토리북이죠. 스토리북은 이제 1권 처음 시작하는 책이 1권 헬로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리터레이션 필요해서요. 일부러 흐로 시작하는 동물만 모아봤습니다. Hello Henny, how are you today? Hello Hippo, how are you today? Hello Hare, how are you today? Hello Hamster, Hello Horse, Hello Hawk, Hello Hedgehog, Hello Hummingbird. 그래서
hello, happy, hands, hello. 뒤에는 따라쓰기용 단어들이 들어있는데요. 아, 오세가 뭘 따라쓰나 해도 또 모르죠. 또 뉴스에가 쓸 수도 있고 뭐 연령은 그렇지요. 그래서 뒤에 넣어놨고요. 이 점선으로 만든 사실 또 다른 이유는 주교재를 또 카피해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연습용 교재로 주교재에도 뭔가 솔루션을 넣어주자 싶어가지고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홀드 따라쓰기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hello, how are you를 따라서 수도를 넣어놨고요. 이건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내용이 그대로 다 노래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2번이에요. 이번에는 I'm a bear, I'm a big, big bear. 여기 사자 이렇게 숨어 있죠? I'm a hare, I'm a little, little hare. Bear, hare. I'm an ox, I'm a big, big ox. I'm a fox, I'm a little, little fox. I'm a whale, I'm a big, big whale. I'm a snail, I'm a little, little snail. 이렇게 되고요. dog, frog 한 다음에 big or little,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서로 왕따 안 시키고요. 서로 너무 다르지만 that's all played in a big muddy puddle. 머디 퍼들에 풍덩 나가지고 그냥 같이 놀아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배려에 대한 걸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단어가 들어있고요. 이 책은 저희 36권 전체 마지막 책입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난이도가 가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책 제가 꺼내놨는데요. 끝까지 패턴북입니다. 근데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 패턴인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Ocean이에요, 제목이. Ocean is the wonderful place. It's the place for sharks and whales. It's the place for flounders and squid. It's the place for all spiky lobsters too.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살짝 변화를 한번 주고요. Jungle is the wonderful place. It's the place for elephants and lions, place for hippos and zebras. It's the place for all funny monkeys too. 이 정도의 패턴입니다. Forest is the wonderful place. It's the place for bears and deer. It's the place for owls and toucans. It's the place for all busy squirrels to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패턴인데 뭔가 한 번씩 이렇게 또 한 번에 all busy, all funny 뭐 이렇게 all tiny, all scary, all little turtles too. Mountain, all hungry wolves too. 노리고 있죠. 저기가 지금 hungry wolves가요. 그 다음에 우리 집도 wonderful place예요. Cats and dogs가 있고요. Guinea pigs and 그죠? chicks가 있고요. 그 다음에 boys running everywhere. 그래서 모두가 다 집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입니다. 스토리북은 들어가고요. 제가 워크북 그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하나만 좀 틀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사님 애니메이션 하나만 좀 준비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많이 좀 힘드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제는 강릉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지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친한 분이어서 이제 옛날에 그 대화에서부터 알던 분인데요. 안 늦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오래 안 늦었어. 왜냐면 사실 저는 개발자지 사업 전문가도 아니고 여태까지 연구실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나. 저보고 대표이사하고 사업 직접 하라는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쪽판에서. 근데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안 해봐가지고.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이러고 있다가 제가 EBS 강의를 오래전부터 사실 했어요. 영어 노출 강의, 영어 동화 강의도 많이 했는데 EBS PD가 중매를 서준 거죠. 말하자면 보고 비디오를. 우리 슈퍼 의리다. 이러면서 EBS가 중매를 서서 보고미디랑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제 우리 또 이사님이 잘 해주셔야죠. 네, 아니 헬로우 먼저 하나 애니메이션 틀어주시고요. 한번 잠깐 노래 보시겠습니다. 지식과 생각을 아우르는 시대의 인재. 다른 노래. 21세기 이거 다른 게 틀어주세요. 위해 매지컬 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성공을 넘어선 가치를 위한 교육. 매지컬 미. 밑에 뭔가 따게. 주식이사 보고국별은 매지컬 미와 EBS 추목대 등 유초등 영어 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인성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자기 개발을 이끌어가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올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텐데 영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가는 거 물론 저희도 이제 교사 과정 열심히 좀 해보겠지만은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복잡하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화살표예요. 화살표가 안 네 보여요. 번째. 밑에. 이게 HP 한번 꺼주실래요? 아니요? 네 번째 화살표로 해주세요. 네 번째. 네. 지나가는 거. 네, 두 번째 꺼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다 꺼져보세요. 문제를 오랫동안 들어가면서 느꼈다면요. 이제 영원한 시대를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양성할 수 없겠다. 단어와 문자만 반복하는 그런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지식과 생각이 함께 주는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살아 그래서 워크북은요 16페이지이고요. 워크북은 16페이지고 하루의 수업은 30분씩 8차지 수업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좀 크게 해주세요.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이 정도만 볼게요. 네, 이렇게 헬로우라는 타이틀로요. 영상, 모션 있는 영상도 있고 스토리 리딩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번 틀어봐 주시고 바로 꺼주세요. 네, 이렇게 영상 선생님이 나와서 일동을 해줄 거고요. 꺼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헬로우 리딩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중간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애니메이션 다 되어 있고요. 워크북은요, 엄마도 말씀드린 대로 엄마도 그냥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걸로 하시면 안 돼요. 바탕에 깔아놓은 걸로 하셔야 돼요. 깔아놓은 걸로 풀 수 있는데요. 수업은 30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몇 군데 다녀보면 어떤 날은 스토리북만으로 해요. 어떤 날은 앉혀놓고 워크북만으로 해요. 이러는데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30분 정말 앉으랑 버틸 수는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수업, 그 다음에 정말 완성도 높은 좋은 수업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분은 스토리타임 앞에 둘러앉아서 동화책을 읽어주든 율동을 하든 스토리텔링을 동화를 추가적으로도 소개해주든 15분은 선생님과의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또 구경만 하는 수업 안 되거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끼적끼적이라도 할 수 있는 온 더 테이블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 밸런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과 함께 스토리북 갖고 노는 그 앞에 모여 앉아 하는 시간, 책상으로 돌아가서 딱 선생님하고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루 딱 2페이지만 합니다. 2페이지. 그래서 한번 워크북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꺼주시고 워크북 페이지 제 거 다시 열어주실래요? 이 책 가지고 계시죠? 제가 그냥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 책은 왜 이게 논술 책이 되냐면요. 영어 활동, 단어, 문자, 말하기, 쓰기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는 영어 수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영어 독서, 논술 수업이냐면 그만큼 엄마들 니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시대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 수업과 영어 독서 수업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어 수업은요. 딱 소리, 문자, 문장, 단어 이런 것만 해요. 문법 이런 것만. 근데 영어 독서 수업은요. 아이들한테 컨텐츠, 책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 미리 한번 눈치채보기, 책 요약해보기, 책 분석해보기, 책 적용해보기가 들어가야 독서 수업입니다. 그거는 한국말로 된 하두리 독서 수업이나 이런 걸 해도 아마 그런 접근이 있을 텐데요. 언어적인 접근만 하면은 독서 수업이 아니에요. 사고력적인 접근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같이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그냥 How are you fine, thank you 할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기대 수치는 일단은 지식사회니까 영어책을 줄줄줄 읽는 아이를 다 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책으로 가려면 단어 문장만 알아갖고 책으로 못 가거든요. 우리도 사전 다 찾아놨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줄 한 줄 겨우 해석해놨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전혀 안 보인다는 책을 읽는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그림 동화를 볼 때부터 4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언어활동 외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그림이 있을 때 진작에 책을 읽기 전에 분위기 파악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고요. 독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일단 요약 안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누가 등장했는지, 어디서 생긴 일인지, 무슨 일인지를 아이들이 요약해내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단어 문장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패턴북일 때, 아직은 동화책일 때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항상 뼈내보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뭐가 원인이었어? 뭐가 결과야?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였는데 어떻게 해결돼서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갑자기 부담스러우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조금 들어봐 주세요. 마지막에 뭐냐면 개미와 배짱이 얘기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분석하고 끝나면은 아직 덜 끝났어요. 영어 독서 논술에서는 뭘 다루느냐면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멀리 가보자. 어떻게 했냐면요. 개미의 실태를 살펴보자. 배짱이는 실제로는 몇 년을 사는지 언제 사는지 한번 살펴보자. 예를 들어서 서울지 시골지를 읽었다. 끝나고 나서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을 실체를 분석한 정도면 분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실제로 시궁지라고 한다. 서울지는. 들지는 시골지다. 시궁지는 서울지인데 그 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조사해볼까? 이런 갑자기 무슨 사이언스도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시켜야 애들한테. 그러면 정말 멋진 독서 수업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단어, 문장, 알파벳도 안 되는 애들 데리고 그러는데요. 언제 해야 돼요?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책 읽는 아이로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엄마도 할 수 있다 이래놨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주 안목 있고 독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이 책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따라가다 보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넣어놨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는 언어활동을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언어활동에는 소리, 문자, 어휘, 문장입니다. 이거는 다분히 리터러시적인 언어활동 요소인데요. 리터러시라는 건 책 읽는 아이가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소리,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위한 리터러시 구조입니다. 언어활동으로 예전에 ELT는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ELT적으로 가면 안 돼요. 목표는 책 읽는 아이가 최상의 목표여야지 모두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말하기랑 듣기는 호환이 안 됐나? 네, 말하기, 듣기 없이 소리에서 문자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도 판 자체가 책 읽는 아이 판으로 바꿔서 언어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워크북 내용을 살짝 좀 들어가 볼게요. 첫날입니다. 하루에 2페이지만 하자 그랬잖아요. 온더 테이블 딱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요. 스토리 읽기 전에 이게 뭐지? 등장인물들이에요. 이거 한번 안에 이거 안경이야. 그래 반지야. 뭐 다 몸에 착용하는 거예요. 주제가 바디 파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이게 뭔지 스티커만 붙여보고 끝났는데도 물론 일단 스토리북하고 좀 커버보는 연습을 하도록 매뉴얼에 사실 다 넣어놨지만 애들이 스토리의 분위기 눈치채는 연습을 여기서 시켜주고요. 오늘 스토리에 매 스토리마다 핵심 단어는 8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 4개만 합니다. 많으니까 짧게 4개씩만. 그래서 그냥 아기들 뭐 단어 이렇게 줄 따라가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갑니다. 요거는요 1, 2, 3, 4, 5, 6 중에 3단계입니다. 6세요. 5세는 더 쉽게 돼 있겠죠. 그래서 제가 딱 중간 레벨 정도 하나 끄집어 내봤습니다. 둘째 날이 됐어요. 이제 또 동화책 갖고 읽습니다. 저희 책은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8번 수업이잖아요. 1차 시대 때는 선생님이 책을 펼쳐놓고 커버도 한번 구경해보고 내용 눈치채보고 이런 다음에 한번 읽어주고 오늘의 율동을 배웁니다. 뭐 헬로 해니 헬로 뭐 헬로 히뻐 헬로 노래 배우다 보면 20분 금방 갑니다. 그죠? 하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게 뭐게 스티커 붙여보자. 스티커 붙이고
붙이고 끝나고요. 오늘 스토리에는 등장했던 단어가 4개 있는데 선생님하고 한번 말해보자 말해보고 선생님이 단어 얘기해준 다음에 아이들이 줄 따라서 그냥 거보고 한번 따라쓰기 하고 끝납니다. 둘째 날이 됐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에코 리딩을 하는데 읽어주고 따라 읽고 읽어주고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로 갑니다. 그래서 첫 소리, 오늘은 스토리에 느가 많이 나왔네. 느로 시작하는 게 뭐 있나 한번 보자. 선생님이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알파벳 첫 소리를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핑거리니까 흐와 인거를 합쳐서 finger, 또 흐 and 합쳐서 hand, 느, 오즈 합쳐서 nose. 지금은 이제 6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파리스를 슬슬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소리만 떼내갖고 분리해서 붙여내는 연습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날이 됐어요. 다시 이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셋째 날부터는 드디어 포스터북으로 넘어갑니다. 궤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거는 뒷북만 빼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모든 교구는요. 한 학기에 한 번 한 세트 구입을 하십니다. 이것도 한 학기용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그림이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그림이 없는 똑같은 글이 나오고 분모이 나오는데요.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궤도를 읽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선생님이 읽고 따라해주는 거 하다가 아이들이 읽는 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펴가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읽는 거야. 그것이 how many times. 그것이 어디 있는지 동그라미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읽고 and you read the rest 해서 같이 이렇게 포스터 리딩을 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옛날에 한번 너무 멋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서민들이 글을 못 읽었는데 부녀자들하고 못 배운 사람들, 천민이나 뭐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 글을 많이 몰랐던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나 이럴 때 어떻게 한글을 깨우쳤냐 그랬더니 너무 재미나게요. 교회에서 궤도 있잖아요. 큰 궤도에 찬송가를 써놓고 노래 따라 부르면서 한글을 깨우친 여인들이 한국 역사에 너무나 많이 나온대요. 암울하던 시대에 이제 가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요. 제가 유치원을 못 나왔습니다. 유치원을 못 나왔는데 저도 교회에 가서 이거 찬송가 따라하다가 한글 깨우친 생각이 완연합니다. 저는 완전히 그걸로 한글 깨우친 건데 그게요. 기억, 니은 배운 게 아니에요. 통글자로 배운 겁니다. 통글자로. 그 보고 따라하고 통글자를 먼저 익혔던 생각이 나요. 그 궤도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혹시 미국에 구글에 가셔서요. 킨더가튼 수업 장면 영어로 뭐 킨더가튼 클래시즈 뭐 이렇게 한번 써보거나 더 자세한 용어는 킨더가튼 하시고 shared reading이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요. 미국 유치원에 너무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잘 안 쓰고 있는 교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궤도입니다. 궤도. 왜 없나 하고 봤더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궤도가 있었어요. 애들이 글을 못 배우치고 학교에 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아이들이 한글을 집에서 떼고 와요. 그러니까 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궤도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아직 못 읽지만 겁을 안 내면서 선생님한테 읽는 팁을 배우는 게 궤도 리딩이거든요. 궤도 리딩이 안 보여요. 이거 가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제가 이거 컨텐츠가 한번 대기업에 갈 뻔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요. 거기서는 다 이걸 이게 뭐냐 이건 보지도 못 듣지도 못하니 궤도 반대. 왜냐면 이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요. 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궤도 있으면요 솔직히 파리스 안 돼도요 애들이 통글자로는 못 배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이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만으로도 글 떼는 아이들 꽤 많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한때는요 파리스 필요 없다고 하던 적이 미국의 홀랭귀지 제너레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요 제가 동화책 어릴 때 계속 이것을 읽어줬잖아요. 파리스 몰라도 애들이 긴 거부터 먼저 알아봐줘. 엄마 이거 엘레펀트야. 엄마 이거는 다이노소울이야. 근데 발음도 안 좋아. 다쪼. 엄마 다쪼야. 다쪼인데도 다이노소울이 걘 줄 알아요. 왜냐? 통으로 가져가는 언어가 얼마나 이게 큰 영향인지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궤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3, 4, 5, 6시간에는 궤도로 수업을 하고요. 3일차 되는 날 제가 말씀드렸죠. 둘째 날은 스토리 요약한다고요. 스토리 너는 What do the body parts do? Say and put stickers. body parts가 무슨 일을 해? 그러면 스토리 읽는 거 스티커 붙이고 끝났지만 스토리 서머라이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단어 4개를 연습합니다. 넷째 날이 됐어요. 이걸 한 번 더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포인터 갖고 읽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통글자를 배우고 있고요. 여기서는 첫날은 아까 뭐였죠? N 사운드 했지만 이번엔 트 갖고 T를 시작하는 거 한번 발음해보고 따라서 보기로 합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제가 사전에서 T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알파벳 딕셔너리 타임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아이들하고 이 시간에 사전이 있으면 펼쳐놓고 같이 애들하고 들여다보면서 T로 시작하는 것 중에 우리가 아는 거 뭐 있나? 의외로 난 타이거도 알고, 추리도 알고, 트레인도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알파벳하고 더 친근해지도록 그런 액티비티를 추가해서 선생님이 잠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타임 하면서 사전 보는 시간을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펠링, 첫날 했던, 둘째 날 했던 거랑 똑같아요. 루, 에그, 레그, 뭐, 아우스, 마우스, 트, 오우스, 초우즈 들어갑니다. 다섯째 날이 또 됐어요. 자, 이제 6판 읽기 하면서 슬슬 이거 읽어보다가 이제 글씨만 읽는 궤도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그냥 하면 재미없는데요. 선생님이 그것만 동그라미 해보자. 이거 너희들이 읽는 거야. 다 읽었어요. 또 한 번 더 읽어요.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몰, 엔탈럽, 동그라미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계속 쳐가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가 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동그라미를 다 치고 나서 아 너무 잘했어. 이제는 이 동그라미 한번 너희들이 읽는 거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점점 읽어가는 성취감이 일어나겠죠. 자, 다섯째 날이 됐어요. 첫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는 띵킹 스킬을 넣어놨는데요. 드디어 글감의 뼈대를 보게 해줍니다. How can you protect our body? 어렵죠? 그래서 여기 몸에 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뭔가 글 전체 내용을 분석해보거나 뼈대를 잡아보는 연습을 시켜주고요. 여기다 스티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 뒤에 스티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첫 소리만 했으니까 이제는 라임을 합니다. 끝소리 핸드밴드, 핸드밴드 하고 핸드밴드, 랜드, 스탠드 패턴 언어인 라임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핸드짝, 뭐죠? 핸드밴드, 핸드밴드, 핸드, 짝짝, 밴드, 챈트를 통해서 라임 연습을 해주고요. 여섯째 날 됐어요. 요거 다시 한번 읽기로 해보고 이제 앞에 나와서 해보고 포인터 갖고 읽어보라 그러면은 좀 잘하는 애들이 앞에 나와서 읽고 그 아이가 읽는 거를 또 다른 애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구경하면서도 상당히 리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섯째 날쯤 되면요. 애들이 다 외워버렸어요. 매일 율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5살짜리 아이도 한 번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냥 외워버립니다. 이거 그냥 통으로. 외우죠. 지금 노래했죠, 율동했죠, 읽었죠, 이거 포스터리까지 읽으니까요. 그리고 사이트 월드, 문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have라는 단어를 한번 빈칸 채워서 써보고 I have my legs to kick a ball 이거를 have 넣어서 한번 문장 만들어보고 문장 바꿔치기 to wave hello, to legs to kick the ball, ears to hear the bird, nose to smell the cookies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패턴 연습을 해보고요. 일곱째 날 이제 메이킹 커넥션 여러 가지 사회 영역이나 사이언스 영역을 한번 연계해보고요. 그 다음에 회화 컨셉으로 넣어놨습니다. 오럴 플루언시. 리터러시에서는 이거를 플루언시라고 말하죠. 오럴 플루언시, 리튼 플루언시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회화를 넣어놨습니다. 여덟째 날에는요. 드디어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부터는 여기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기 책을 펴서 핑거 리딩을 시킵니다. 헬로 해니 헬로 넘겨보세요. 다 같이 시작. 헬로 히뻐 헬로 아니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핑거 리딩을 하게 되고요. 여덟 번째 날은 드디어 선생님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리더스 체어. 그래서 왕관 같은 거 하나 씌워주고 앞에 나오면요. 친구들 앞에서 빅북을 만져볼 수 있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아이가 스토리텔러가 돼서 읽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정말 마지막 수업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Pretending to read readers are potential readers. 읽는 척하는 아이가 읽는 아이가 된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친구들 앞에 읽었는데 사실은 읽은 게 아니죠. 외웠죠. 그래도 읽고 있고 지금 저희가 스토리텔러가 되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고 친구가 박수 쳐주면 책 읽는 데 대한 엄청난 동기부여가 안에 일어나는 거죠. 나 읽고 있어 지금. 나 읽을 거야. 나 근데 읽는 척 안 하고 진짜 읽을 거야. 이 욕망이 생기겠죠? 이거를 36개월 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책을 무조건 읽습니다. 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도록 유도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부담스러운 하는 어려운 단어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해낼 수 있는 책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날은요. 만들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마디팔 쓰니까 자기 몸 이어서 만들어보게 하는 걸로 잠깐 애들이 조금만 몰입할 수 있도록 넘어갔고요. 네, 워크북은 그런 내용으로 하루에 2페이지씩 진행을 합니다. 교사 자료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아이 책이고요. 이거는 선생님용 빅북인데요. 요거만 매달 한 학기 6권이 필요하겠죠. 나머지는 전부 한 학기에 한 세트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매뉴얼은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한 학기 분으로 짧게 넣어놓은 것 같아도 이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굿모닝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 굿모닝 보면은 단원 소개 뭐 어쩌고저쩌고 한국말로 다 써있고 줄거리도 들어있고요. 함께 읽으면 좋은 명품 동화들을 링크를 다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한국말로 설명 다 해놨고요. 혹시 한국 선생님도 할 수 있도록 설명 다 해놓고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양하게 율동까지 활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책 갖고 커버 토크로 영어를 해야 돼요. What do you see? Do you see a bear? That's right, it's a bear. What is the bear doing? 뭐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플루언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까봐 여기다 커버 토크로 영어로도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데이 1인데 8번 공부하잖아요. 첫째 날 매뉴얼은 한국말로 써놨습니다. 데이 1에 5분 동안 요구하세요. 3분 동안 요구하세요. 2분 동안 요구하세요. 분별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만 하시면 돼요. 첫째 날 애들하고 율동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분별로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는 궤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미국 아이들은 글을 다 끼고 유치원에 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글을 깨고 유치원에 오더라고 깨우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 궤도 수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국 유치원에서. 근데 제가 이 미국에서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 수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한국에 딱 왔는데 너무나 당연히 없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궤도가 없어요. 근데 궤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미국 선생님들은 이렇게 비싼 거 쓰지 않아요. 전지를 사가지고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놓고요.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포스트잇 붙였다, 뗐다, 줄었다, 5만 가지를 다 한 다음에 한 달 지나면 이 종이를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너덜너덜할 정도로 애들 데리고 가고 시간 노니까 애들이 그냥 다 집에 오면은 ABCD도 모르는데 그건 읽어요, 좌우지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따로 알파벳 수업도 파일 수업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궤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림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도 한 학기 한 cm만 구입을 보실 때 하면 되는데 단어가 있으니까 단어 연습용으로 이렇게 스토리마다 딱 8페이지니까 단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단어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옛날 파일이네요. 우리 이사님. 누가 여기다가 추가로 지금 넣어놨냐면요. 스토리텔링, 융판에다가 이렇게 스토리 줄거리 붙이면서 하도록 융판용 스토리텔링 하라고 요 그림만 오려 쓸 수 있도록 다시 그림만 모아서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읽기만 하지 말고 융판 가지고 스토리텔링도 하라고 다 지금 파일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림카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품 동화는요.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이게 테마 동화잖아요. 그래서 바디 파츠면 바디 파츠랑 같이 가고 동화 리스트를 해놨으니까 유치원에서 원장님들이 이걸 한 세트를 쫙 구입을 해놓으셨다가 우리 동화책 읽어주고 4차시하고 8차시 때 동화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시별로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5분 동안에 동요를 부르고 10분 동안에 요거 하고 5분 동안에 율동 노래 배우고 율동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읽어주기 발표도 한다. 워크북은 하루에 2쪽씩만 해요. 그죠? 2쪽씩만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 교사 과정에서는 이 차시별로만 선생님한테 연습을 시킵니다. 언어활동북 잠깐 소개할게요. 자, 이거 지금까지가 매직할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언어활동북이라 하는 거는 알파벳, 파닉스, 유아, 논술책이 한 과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3개가 세트죠. 알파벳, 파닉스, 유아, 논술. 얘는 이름도 위웨이즈예요. 위웨이즈. 위웨이즈라는 걸로 해놨는데요. 제가 저보고 영어 커리큘럼을 짜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짭니다. 테마북을 몸통으로 해라. 지금 이 테마북이요. 그리고 거기에 명품 동화를 오른쪽 날개를 만들어라. 오른쪽 날개는 명품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치원에서 그냥 독서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동화를 유치원에서 구비를 해놓되 아무거나 읽지 말고 내가 추천 동화를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안 읽고 지나가면은 유치원도 엄마도 아이한테 죄 짓는 거일 정도로 명품 동화. 이거랑 옆에 명품 동화를 링크를 해놨고요. 오른쪽 날개에서는 이런 워크북, 통합 워크북도 필요하지만 언어 활동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해줘도 우리 아이 정말 알파벳 한번 쫙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요구가 올 거고요. 7세가 되면 6세가 되면
그래도 음가는 한번 쫙 뭐 th, she, 음가 한 번은 훑어주세요. 까먹더라도 한 번은 훑어주세요. 요구가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7세가 딱 되면은요, 엄마들이 슬슬 스트레스를 받아요. 집에 돈 많은 집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일기를 쓴대요, 영어로.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유치원 원장님들은 또 7세 아이가 영어 유치원으로 가지 않을까 또 스트레스도 받으시고요. 원장님도 스트레스, 엄마도 스트레스. 이게 영어 유치원에서 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일기 쓴다는 거야. 근데 과연 영어 유치원만 일기를 쓰고 우리는 못하는 것인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세가 라이팅 들어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델 라이팅입니다. 영어를 모르는 선생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담임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정말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2권이고요. 요렇게 여기서부터 5권까지 알파벳을 한번 하루에 3-4개씩 훑습니다. 그리고는 6번째는 알파벳 리뷰를 합니다. 다시 7권부터 11권까지 알파벳을 하되 이때는 소문자와 대문자 연계도 많이 해주고 알파벳 순서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권에서는 다시 알파벳 전체를 리뷰하는데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연습을 잘 시켜야 내용을 잘 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프리바니스입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알파벳도 못하는데 이거 어떤 데서는 다른 회사에서는 보통 이것도 바니스라고 해버려요. 알파벳도. 근데 저는 아니다. 이거는 단어를 구성하기 위한 베이스다. 그래서 프리바니스라고 저는 5세 넣어놨고요. 5세가 그리 손에 힘도 없는데 무슨 알파벳이냐가 아니라 5세여도요. 알파벳에 익스포즈를 해야 될 결정적인 나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익스포즈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잠깐만요. 네, 그렇게 하고 7세는 6세는요. 음가를 훑습니다. 여기서 자음, 상권 중반부터는 단모음, 여기서부터는 복자음, 여기서부터는 복모음을 훑어갑니다. 그래서 6세 때 음가는 한 번 일단 다 다룹니다. 한 번은 다 다룹니다. 끝까지 A, I, A, Y 다 다뤄줍니다. 어렵지 않냐? 애들이 TH가 뜨이거나 A, I가 A이거나 똑같습니다. 한 번은 노출시킨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세는 유아 라이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초등학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당연히 내용이고요. 만약에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는 6세 때 파니스 이미 안 했는데 7세다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7세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넣어놨는데 한번 내용은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파벳 단계는 이게 알파벳에 노출해야 되는 단계인데 알파벳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 보여드린 첫 소리도 들어보고 끝 소리도 들어보고 긴 소리도 들어봐야 될 소리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한 연령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요. A로 시작하는 A, apple, 뭐 ant도 가르쳐주고 A 찾아봐, 동그라미 해봐 가볍게 연습을 합니다. 하루에 2쪽이나 길면 3쪽씩. 그런데 A를 할 때 and plant 끝소리도 같이 합니다. B 할 때 bear, chair, C 할 때는 cat, hat 이러면서 알파벳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소리 패턴 들려주는 게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카드를 통해서 긴 소리 A, alligator, B, butterfly, C, caterpillar 긴 소리 연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혹시 아세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동화책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단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좋아하는 단어부터 인지하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긴 소리는 이 다음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긴 소리를 끊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에다가 다 내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파니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니스는 네, 당연히 이제 올드를 단어를 구성해야 되는 연령이어서요. B로 시작하는 거, P로 시작하는 거 이게 입술에서 터지는 파열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습을 하고 B하고 P를 묶습니다. 그리고 모음에 가면은요 이렇게 라임이 들어갑니다. 모음인데 그냥 숄드 이가 아니고요 이그와 인을 배웁니다. 피그 위 빈빈 이렇게 해서 이 소리 중에서 이그와 인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이그 피그 위그 이인 빈빈 심플하게 라임으로만 가는 파니스예요. 패턴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그 위그 비그 피그 빈빈 빈빈 이래서 라임 파니스입니다. 저희 이 파니스는 패턴으로만 아이들이 배우는 파니스 아주 쉽죠? 그래서 이걸 어렵게 사운드 하나하나 연습하는 게 아니라 라임 파니스로 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36개월 보입니다. 라이딩은요 어떻게 라이딩이 가능하냐?
네, 우리는 옛날에 아기들 저 지금 영어 유치원 가도 똑같아요. 라이팅 써봐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그냥 오늘은 뭘 먹었다 참 맛있었다 또 먹어야지. 오늘은 캐터필러 읽었다 참 재밌었다 다음에 또 다른 책 읽어봐야지. 애들이 보면은 영어 유치원이라고 막 라이팅 붙여놨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그냥 패턴 뺏긴 거밖에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패턴을 해야 되는 나이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할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유치원에서 7살 때 배웠던 라이팅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가 cat 그러면 스펠링이 아직도 잘 못 써요. when 그러면 W-E-N, dog 그러면 B-O-G라고 쓸 정도로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스펠링도 안 되는 애들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장난감에 대해서 쓸 거예요. 제목은 My Toys야. 이게 타이틀이야. 자, 선생님이 첫 문장을 써줄게. I have many toys. I 앞에서 써요. 절대 미리 안 써요. 얘가 이 구경하면서요. 얘가 지금 문장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소리, 문자, 단어를 지금 선생님이 쓰는 프로세스 라인을 하는 거야. Many toys 그러면서 애들한테 물어봐. 너 뭐 갖고 있어? 저 로봇이야. 오케이. I have a robot인데 어때 그 로봇? 아주 커요. 오케이. Big robot. 너는? 저는요 요요요. 무슨 색깔? Yellow? 오케이. I have a yellow 요요. 우리 한 명만 더 말해볼까? 너는 뭐? 저는요 인형이요. 이쁜 인형이야. 너무 이뻐요. 오케이. I have a pretty dog. 와 멋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장난감에서 어떻게 생각해? 난 장난감 너무 좋아요. 뭐 어쩌고 좀 말해요. Very good. 써줄게. I like my toys very much. 한번 써볼까? Very much.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지금 소리, 단어, 문장 쓰는 거 센텐스 다 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제목이 있어요. I have many toys예요. 어떤 토이?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마무리. 그래서 5 센텐스를 paragraph writing이라고 해요. 요걸 쓰는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풀로 써보는 걸 한 다음에 애들이 따라 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늘은 토이에 대해서 이게 진수로만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집 장난감에 있는 일기 형식으로도 쓰게 하고요. 장난감 잘 보관하는 방법 1, 2, 3, 4 매뉴얼도 쓰게 하고요. 똑같은 타이틀 가지고 매뉴얼도 쓰게 하고 스토리도 쓰게 하고 장난감은 귀찮다 안 귀찮다 안 귀찮으면 왜 안 귀찮은지 주장문도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토이, 보이, 소이가 라임이야. 우리 라임 시도 한번 써보자. 시도 쓰게 하고 똑같은 타이틀 갖고 다양한 라이팅을 유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하냐면요. 7살 때. 놀라운 거는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니까 우리 애가 이제 겨우 이제는 캣 그러면 캣 스펠링 운전하고 이제 센텐스 겨우 만들 나이인데요. 놀라운 거는 제목만 던져주는 아이가 이제는 이 통으로 된 파라그래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센텐스가 완벽한 다음에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본 게 있어야 쓰잖아요. 센텐스는 완벽하지 않은데 스펠링도 완벽하지 않은 애들 데리고 통으로 보여주는 라이팅입니다. 그러면 한국 애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모델 라이팅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영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라그래프를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놔가지고 이 책이 전체 스토리 하나에 라인이 2개가 나오는데요. 이 24번을 하잖아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애들이 일기 쓰기, 매뉴얼 쓰기, 주장문 쓰기, 관찰문 쓰기, 북리뷰 쓰기, 시 쓰기 모든 종류의 라이팅을 이 1년 동안 애들이 맛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게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선생님들이 여기서 키 단어만 바꿔주면 되지 영어를 유창하게 라이팅을 하시는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자, 첫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장난감이 주제야. 장난감 이거 뭐지? 말한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그려봐. 그리고 오늘의 샘플 문장인데 선생님이 써볼게요. 이걸 똑같이 칠판에다 선생님이 쓰시면서 이 단어만 애들하고 의논하면서 다 뽑으십니다. 그 다음엔요. 스토리에 나왔던 장난감 이름 한번 배워보고 파리스를 리뷰를 합니다. 파리스를. 긴 단어도 넣어놨어요. 다이노소리아. 뭐가 빠졌을까? 이러면서 아이들이 긴 단어도 도전할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 단어를 연장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더 말해보게 하고요. I have 계속 나오니까 문장이 계속 나오는 단어 연습해서 문장 바꿔치기 연습도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Big dinosaur, pretty doll 이런
그 뭐라 그러죠? 디스크라이빙 월드의 연습을 조금 해야 되니까요. 여기다 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a dinosaur, I have a big dinosaur. 그래서 마지막에 문장 만들어 써봅니다. 하루에 3장씩만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오늘의 회화 항상 넣어놨고요. 써보기. 내가 골라서 써보기. 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 toy. 네가 써보는 거야.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한번 그 단어를 써보세요. 다른 거 써도 괜찮아. 다른 거 말하면 선생님이 단어 말해줄게. 썼습니다. 여기 뭐냐면은요. My toys 제목 그대로고요. I have many toys에 여기서부터 뭐예요? 뺏깁니다. 뺏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앞에 거 보고 해도 되고 요거 연습한 것만큼만 해도 되고 애들이 이미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씁니다. 쓰면은요. 그대로 패러그래프 라이팅이 되죠. 1년이 되면 모든 종류의 글쓰기를 짧지만 패러그래프는 다 해본 아이가 됐고 많이 써본 애가 잘 씁니다. 그래서 일반 유치원에서도 모델 라이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제가 꼭 입증을 해보고 싶고 한국 선생님이 가능하다는 말도 꼭 해드리고 싶어서 라이팅 프로젝트 해봤는데요. 사실 영어 유치원에서도 좀 달라고 계속 요청이 옵니다. 근데 우리랑 같이 묶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막 파일이 오는 거예요.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비워놨지만 책이 있고요. 월별 교재 이거는 이제 오디오 파일이 이거는 파일로 제공이 되고요. 교사 매뉴얼 예,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시별로 분별로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선생님이 이대로 따라가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카드, 네, 이것도 그린카드가 다 같이 딸려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북이 있어요. 포스터북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팅이 아까 보셨던 라이팅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궤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알파벳 저렇게 다 빅 포스터북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교육은 일단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또 저는 올해